교육은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창조 경제에 걸맞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역이나 학교별로 학생들의 창의성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사이언스 앤 피플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양정호 교수와 함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우리나라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에서는 창의적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역적 격차와 또 학교별 격차가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올 초에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보스 포럼에 가서 창의성 격차가 개인의 부라든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고요. 네. 또 이번에 산업연구원에서 한번 조사를 보면 전국의 창의성 관련돼 있는 인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살펴봤더니 대부분 다 수도권에 있고 또 특정 지역인 강남이라든지 경기도 용인이라든지 성남 지역에 이렇게 몰려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창의성 관련돼 있는 인재도 학교라든지 지역에서도 자연스럽게 좀 격차나 차이점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학생들 간에 창의력 격차가 생기게 된 원인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보면은 창의성 관련돼 있는 거는 개인의 영향이나 또는 부모의 영향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지역이라든지 또는 학교의 차이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관련돼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체로 특목고라든지 자사고에 있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대졸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 같은 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대부분 다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 또 강남 3구라든지 이런 데 몰려 있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지역에 따라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이라든지 역사관이 자연스럽게 있긴 하지만 지역 같은 데서는 그렇게 많이 좀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이라든지 경험 부분에 있어도 격차도 자연스럽게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교육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나 스마트폰이 아이들이 갖기 힘든 제품이지 않습니까?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통한 또 약간의 또 교육의 격차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핸드폰이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의 거의 일상, 옷처럼 이렇게 매일 가지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근데 스마트폰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하다 보니까 또 그거를 학생한테 줄 수 있는 또 사줄 수 있는 부모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EB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부분의 창의성이라든지 학교의 수업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접근성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학생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하고 좀 차이가 발생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서도 아마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학습이라든지 창의성 부분까지도 좀 차이를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스마트 교육의 격차가 창의성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보면은 정부나 이런 데 학교 입장에서는 좀 저소득층 학생한테는 인터넷을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또는 일본 학생들한테는 몇몇 기자재를 좀 빌려줘서 학습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보조해주거나 지원해주는 그런 모습도 있긴 하지만 아직 그게 좀 많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학생은 집에 딱 가면 아이패드나 일종에 있는 태블릿 PC나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은 그냥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런 구조로 있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학생의 접근성, 학습 자료나 최신 자료에 대한 접근성에 좀 차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학여행이라든지 체험 활동이 제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또 아이들의 창의력 발달에 제한을 주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이번 세월호 관련돼 있는 사건은 상당히 좀 교육적으로 좀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걸 기회로 해서 기본적으로 수학여행이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수학여행만 금지된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체험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다 금지가 된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의 학교 안에서 또는 교실 안에서만 이제 머무르게 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몸으로 좀 느껴보거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체험활동들이 많이 좀 제한을 받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좀 상상을 좀 많이 하거나 또는 본인들이 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접근, 새로운 부분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변에 있는 미술관이 됐든 과학관이 됐든 이런 YTN 방송국이 됐든 이런 데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좀 차단된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전부터 계속해서 논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창의적 교육이 정말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성과 위주 그리고 성적 위주의 학습이 좀 지향돼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창의성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교육에 대한 격차 또는 학교에 대한 격차 부분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기존의 방식대로 또 성적이라든지 암기 위주만 계속 강조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새로운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라든지 그런 걸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사회는 뭔가 학생들이 새로운 걸 풀어나가기도 하고 또 네.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창의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전 방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했다가는 아마 우리나라의 창의성도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의미에 봐서는 현재 모든 학생이 사교육을 뭐 7, 8명 정도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데 10명 중에 그런 면에서 너무 그 암기 위주의 반복해서 문제풀이 하는 방식보다는 뭔가 학생이 뭔가 문제를 찾아내서 그걸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고 끈질기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학교나 교실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많이 좀 기울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 대한 격차라든지 또 교육에 대한 격차 또 뭐 자연스럽게 또 창의성 관련된 격차까지 우리가 이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창의적 인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세월호 관련돼 있는 사건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하거나 네. 같이 어울리거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니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로 봐서는 학교라고 하는 공간 최소한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믿고 또 교사나 학생들이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창의성 교육, 또 배려할 수 있는 교육, 또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가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창의적이고 똑똑한 그 학생이라든지 인재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이런 학생들이 마음도 좀 따뜻하고 사회에 대해서 봉사를 하거나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를 위해서 긍정적이고 학교를 위해서도 전체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말 교육은 100년 대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교수님 말씀처럼 뭔가 암기 위주 또 학습 위주의 목표가 아니라 정말 창의적인 인재들 또 인성까지 갖추어진 이런 인재들을 잘 양육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양정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